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 규제 강화 소식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랑 전문가 의견들 저희가 싹 모아서 핵심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뀐 규제가 시장 그리고 뭐랄까 바로 여러분 같은 잠재 구매자나 현재 거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명확히 알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된 새 규제들이 중요하죠. 일단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LTV 한도가 6억 원으로 딱 묶였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사실상 이제 막혔다고 봐야 하고요. 생애 최초 구매자 LTV도 원래 80%였는데 이게 70%로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과열된 집값 상승세, 이걸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하게 들어간 조치로 보입니다. 네. LTV 6억 원 한도라. 이게 특히 강남처럼 집값이 워낙 비싼 데는 정말 큰 장벽이 되겠네요. 단순히 비율만 줄인 게 아니라 아예 금액 상한을 딱 정해버린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쪽 강남 3구나 용산 이런 데는 기본 20억 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출 6억으로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해진 셈이죠.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표면적으로는 과열을 잡는 규제 같은데 사실 이게 자산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출 많이 받아야 하는 중산층이나 젊은 층은 들어가기 힘들어지고 반대로 현금 많은 분들은 경쟁자가 줄어드는 효과, 뭐랄까 의도치 않게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게다가 이게 갑자기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좀 혼란도 꽤 있었다고 들었어요. 가게 양만 해두신 분들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는데요. 아, 그렇죠. 규제 시행 바로 직전에 막 서둘러서 본계약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됐던 대출 계획이 오늘 갑자기 막힌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특히 소득 높은 30대 전문직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전에는 대출 여력이 충분했던 분들인데도 이번 규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해요. 소위 영끌 막 전부 끌어모아서 집 사는 거요. 아니면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눈에 띄고요.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까지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또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막히니까 갭 투자는 사실상 원천 차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기 수요를 막는 걸 넘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LTV 6억 한도랑 맞물리면서 작은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까지 확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 고가주택 많은 지역을 겨냥한 조치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었죠. 네, 그 부분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 주거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집값 안정이라는 큰 목표는 알겠는데 정작 내 집 마련 꿈꾸는 청년이나 무주택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죠.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좀 불안하다는 소식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요인이 좀 겹쳤는데요. 일단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줄었어요. 게다가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걸 많이 쓰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확 줄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서울에서만 3천 건 넘는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매물이 귀해지니까 당연히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매매 시장 규제가 전세 시장으로 불안을 옮기는 그런 풍선 효과 가능성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좀 누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왜곡이라든지 특정 계층의 소외 같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 이런 거네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요. 현재 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좀 대중요법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증상만 잠시 완화시키는 거죠.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 고착화, 또 청년층 주거 불안 심화 이런 문제들이요.
결국에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지 거시경제 정책이랑 같이 가야지 이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서울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 강화, LTV 한도 설정부터 갭 투자 차단, 신생아 대출 축소까지 정말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전세 불안이 커지는 등 즉각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모든 변화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집값 안정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뭐랄까 특정 계층의 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거나 아니면 전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지는 등 예상치 못한 파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단순히 규제가 강화됐구나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 특히 자산 형성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줄지 좀 다각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활용한 전통적인 주택 구매 방식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과연 어떤 대안적인 투자 방법이나 혹은 좀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을 찾아 나서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앞으로 우리 주거 문화와 도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